인테리어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셨다면은 이제 그 다음으로 드는 생각은 아마 막막함이실 것 같습니다. 뭐 현관은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주방은 뭐부터 해야 될지, 또 화장실은 어떤 건 하고 어떤 건 안 할지 이런 고민이 드실 텐데요.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그 고민을 해결해 드릴게요. 사실 뭔가 힌트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각 공간별로 실마리를 하나씩 잡으시면 돼요. 이제 실마리라는 게 우리가 엉킨 실을 풀 때 실의 끝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풀어가는 거잖아요. 각 공간별로 이 실마리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주방을 이제 어떻게 인테리어 할지 고민을 한다라고 하면 먼저 주방은 냉장고 위치부터 잡으시면 돼요. 냉장고 위치가 정해지면 싱크대 구조가 정해지고, 싱크대 구조가 정해지면 식세기나 밥솥이 어디에 들어갈지 이런 게 차근차근 순서가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영상에서 현장 리뷰를 하면서 각 공간별로 실마리는 무엇이고 어떻게 생각의 흐름을 가면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관부터 바로 시작해 볼게요. 네, 신발장부터 시작을 할게요. 비포 애프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제 보시면 저희가 인테리어 하기 위해서 이 현관의 실마리는 무엇일까요? 네, 현관의 실마리는 바로 이 벤치장입니다. 네, 벤치장이라는 거는 이제 보통 현관에는 신발장이 있고 이 신발장 앞에 있는 장을 이제 벤치장 또는 수납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현관에 이 벤치장을 하실지 마실지부터 고민을 하시면 나머지 구조가 다 정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신발장 하나만 있는데 이 벤치장을 신발장 앞에 설치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 가벽을 세워질지 말지 결정이 되고요. 가벽이 세워진다라고 하면은 이 가벽 쪽에 뭐 거울을 넣을지 아니면 유리를 넣어서 개방감을 넣을지 이런 디자인 요소가 또 결정이 되고요. 또 이제 벤치장을 넣기로 했다라고 하면은 우리 집 수납 공간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키 큰 수납장으로 전체를 다 하게 되고, 그래도 나는 현관이 좀 넓은 느낌이 좋아 라고 하신다고 하면은 여기 지금 현장처럼 하프장으로 하시고 위에는 거울을 놓으실 수도 있으시고요. 근데 나는 좀 더 신발을 편하게 신고 싶어, 우리 집은 애들도 있고 나이 많으신 분들도 많아, 그래서 앉아서 신발을 신어야 돼 라고 한다면 이 하프장보다 더 낮은 이 벤치장으로 저희가 설계를 해서 이제 고객님들께 생활 패턴에 맞춰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벤치장 여부에 따라서 뭐 가벽의 여부도 결정이 되고 이 전체적인 현관의 구조가 결정이 되니까 이 벤치장부터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디자인적인 요소인 이 바닥의 타일 크기는 뭐 600에 600을 할지 600에 1200을 할지 결정이 되는 거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중문은 뭐 미닫이로 할지 여닫이로 할지 또 중문 디자인을 어떻게 할지 결정이 됩니다. 네, 현관에서 실마리는 벤치장이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 다음 거실로 또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은 거실입니다. 거실도 비포 애프터 먼저 한번 보실게요. 근데 제가 비포에서 애프터로 이제 바꿔드릴 때 실마리를 무엇으로 시작했냐면, 보통 이제 상담하다 보면 거실에 TV를 놓으시나요? 라고 여쭤보면 네, TV를 놓습니다 라고 하시거나 아니요, 저희 집은 거실에 TV를 놓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렇게 이제 TV를 놓으시는지 안 놓으시는지 여쭤본 이유가 이쪽 한쪽 벽을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여쭤보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TV를 놓으신다라고 하시면 이제 한쪽 벽에다 놓으실 텐데, 이쪽 벽을 TV를 놓으실 때 완전 매립을 하실지 반매립을 하실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밑에 TV장을 놓고 스탠드로 하실지에 따라서 이쪽 벽이 결정이 되고요. 또 저희는 요즘 TV를 안 놓으시는 고객님들도 많은데 아니요, 저희는 TV를 놓지 않아요. 그 대신 이쪽 벽에다가 TV 대신 저희가 뭐 책을 놓거나 물건을 넣을 수 있는 수납장을 만들어 주세요. 그걸 이제 올플렉스장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한쪽 벽면에 올플렉스장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거실에서는 큰 구조가 이쪽 한쪽 벽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이쪽에 TV 반매립이나 올플렉스장이 생기면 이제 반대쪽에 소파 위치가 생기게 되겠죠. 소파 위치가 되면은 이 나머지로 이제 거실이 확장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확장이 된다라고 하면은 한쪽에 또 뭐 홈바나 수납장이 들어갈 수가 있게 되고, 또 이제 이쪽에 거실 반매립이나 올플렉스장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는 디자인 요소가 들어가게 됩니다. 디자인 요소로 뭐 이렇게 아트월을 하실지 아니면 일반 도배로 해서 마감을 하실지, 또 아트월을 하게 된다면 간접등이나 이런 매입등 조명은 어떻게 줘서 디자인을 하게 될지 쭉 이어지게 되는데요. 다시 정리해드리면은 좀 실마리는 이쪽 한쪽 벽을
TV를 놓으실지 수납함으로 쓰실지 그것부터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또 추가로 알려드리면 좋을 게 저희가 평소에 잘 안 쓰던 자재를 썼어요. 최신 자재를 썼는데 그건 바로 에디톤 마루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디톤 마루도 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네, 최근에는 바닥재로 에디톤 마루를 많이 문의를 하시는데요. 여기서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게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바닥재를 이제 에디톤 마루로 이제 저희가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에디톤 마루의 장점은 뭐냐면 가장 큰 장점으로는 내구성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내구성이 사실 강하다라는 표현은 이제 판매자 입장의 표현인 거고 이걸 소비자, 고객님 입장에서 이 내구성이라는 걸 바꿔보면은 관리가 편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관리가 편하냐면 아무래도 내구성이 강하니까 냄비나 물건을 떨어뜨려도 일반 마루라면 찍히는 현상이 발생했을 수도 있는데 에디톤 마루는 내구성이 강하기 때문에 찍힘이 잘 없어요. 그리고 가구나 의자를 저희가 끌고 가더라도 생활기스가 강마루에서는 발생할 수 있는데 에디톤 마루는 석가루, 돌가루가 90% 이상인 압축해서 만든 마루이기 때문에 이제 내구성이 강해서 뭐 생활기스나 이런 것들이 안 나니까 관리가 편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에디톤 마루는 좀 더 미끄럼이 덜해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께 좀 걸어 다니시기가 더 편하시거든요. 물론 빙판길 같은 경우는 좀 미끄러우면 걸어 다니기가 힘들잖아요. 강마루가 빙판길처럼 미끄럽지 않지만 강마루보다는 상대적으로 마찰이 더 있기 때문에 집안에서 이동하시기가 더 편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에디톤 마루의 장점 때문에 많이 문의를 하시는데요. 이제 에디톤 마루는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사실 샘플북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 디자인 세로에 뭐 상담 오신 고객님들 같은 경우는 디자인 세로에 에디톤 마루에 샘플북이 있다는 걸 보고 되게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다른 인테리어 업체에서는 에디톤 마루에 샘플북이 없어가지고 못 보고 오셨는데 저희 디자인 세로에서는 좀 샘플북까지 있어서 좀 보고 직접 선택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니까 좀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제 저희 디자인 세로 자랑 조금만 해보면 저희 디자인 세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공사의 규모나 건수가 꽤 되기 때문에 여러 공급업체들이 샘플북을 많이 제공해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상담 오시면은 좀 여러 샘플북을 직접 만져보시고 눈으로 보시면서 좀 디자인 상담을 이어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에디톤 마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이제 또 다음 장소인 주방에 가서 주방의 실마리는 또 무엇인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다음은 주방입니다. 주방도 비포 애프터 먼저 보실까요? 네, 주방은 이제 앞에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처음 인테리어를 계획을 하실 때 냉장고 위치부터 잡으시면 돼요. 냉장고 위치를 잡으시게 되면은 그 다음으로 그 냉장고 위치에 맞게 싱크대 구조가 나오게 되고 싱크대 구조가 나오면 그때 싱크대 구조에 따라서 뭐 밥솥을 어디다 매립을 할지 식세기를 어디에 매립을 할지 로봇 청소기를 어디에 매립을 할지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비포 애프터 보시면 이제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원래 냉장고가 이쪽에 있었습니다. 이쪽에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이쪽으로 반대편으로 옮겨드렸어요. 이렇게 냉장고 위치만 바뀌었는데 장점이 세 가지가 생겼어요. 첫 번째는 이제 비포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조리 공간이 넓어졌습니다. 이쪽에 있을 때는 조리 공간이 여기 뒤에 기역자로밖에 없었고 이 기역자에 있는 것도 조리 공간이 되게 좁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디귿자로 이렇게 넓게 조리를 많이 하실 수 있게끔 되었고요. 두 번째는 수납장입니다. 지금 비포 사진을 보시면 기존에는 이제 수납장이 기역자로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전체 디귿자로 다 바뀌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넓은 개방감이 생기게 됐어요. 저희가 디귿자로 수납장이 생기더라도 냉장고가 여기에 있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전혀 좁아 보이지 않고 좀 넓어 보이는 주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신다고 하면은 냉장고를 내가 집에 있는 걸 그대로 가져오실지 아니면 새로 구매해 오실지 먼저 선택을 하시고 그 선택된 냉장고가 어디 위치에 놓으실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고민을 하실 때 이게 사실 저희가 평면도에다가 이렇게 막 연필로 그려보면서 이제 상상하는 건 좀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인테리어 업체 상담을 받으실 때 사진이랑 똑같은 3D로 구조를 잡아달라고 하면은 그냥 머리로만 상상하는 것보다 눈으로 보고 직접을 결정을 하시니까 더 만족하실 수 있는 주방 구조가 나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여기 이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고객님들께 디자인 주방 시안만 3개를 드렸고 상담 시간만 한 2~3시간 동안 계속 같이 고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결과물이 나왔고, 사실 여기가 지금 송파의 시티국동 아파트인데 시티국동 아파트 인테리어를 검색을 해봐도 이런 주방 구조를 가진 후기는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또 올리면은 좀 다른 분들도 좀 보시고 참고하셔가지고 더 편리한 주방 구조로 생활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방 구조가 나왔고 앞에 쪽에 식탁을 놓고 사용을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고객님들이 요리를 많이 하시고 결혼하신 자녀분들도 자주 오셔가지고 식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좀 만족하시고 행복하실 거 생각하니까 저희도 너무 뿌듯하고 기쁜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또 이제 안방으로 가서 또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네, 다음은 안방입니다. 안방도 비포 애프터 사진 먼저 보실게요. 네, 사진 보시면 실마리가 무엇인지 좀 생각이 나실까요? 네, 3초 드릴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초, 2초, 1초. 네, 정답은 바로 드레스룸입니다. 혹시 맞추셨을까요? 준신축에도 있고 신축에도 있는데 구축에만 없는 게 바로 드레스룸입니다. 이제 드레스룸은 이제 필요한데요. 왜냐면 우리가 뭐 여름이라면 겨울옷도 정리해서 넣어놔야 되고 또 이불을 넣을 수 있는 이불장도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안방에 드레스룸이 있어요. 근데 구축에는 드레스룸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드레스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인테리어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 인테리어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하는 거죠. 첫 번째는 그냥 붙박이장만 한쪽에 하세요. 붙박이장만 하셔가지고 안 입는 옷이나 또 계절이 다른 옷이나 이불까지 다 보관하시고 거기서 좀 더 이제 나아가신다면은 전체적으로 붙박이장을 놓고 이 안방 화장실 쪽에만 화장대를 만드셔가지고 사용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아니면은 지금 여기 현장처럼 이렇게 안방에 침대만 놓고 쓰시니까 안방 화장실 앞쪽에다가 이렇게 가벽을 세워가지고 이제 안쪽을 드레스룸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이 드레스룸은 제가 이쪽으로 이동해가지고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드레스룸을 이제 고민을 하실 때는 이렇게 한쪽에다가 가벽을 세웠잖아요. 그럼 이 가벽을 좀 더 안방 쪽으로 넘어가서 한쪽에는 팬트리장으로 꾸미고 또 나머지 한쪽에는 붙박이장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우리는 옷이 정말 너무 많다라고 하신 분들은 이 전체 시스템장을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돌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안방 화장실 앞에는 클립 영상처럼 화장대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안방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안방을 인테리어를 고민하실 때는 실마리는 드레스룸의 용도를 어떻게 내가 구현을 할 것인가 결정하시면 됩니다. 드레스룸의 용도를 그냥 붙박이장만 놓고 끝내실지 아니면 이렇게 가벽을 세워서 공간 분리를 해서 만드실지 그걸 먼저 결정하시고 나머지를 고르시면은 좀 더 안방이 좀 쉽게 풀리실 것 같아요. 네, 다음은 마지막으로 화장실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제 화장실입니다. 화장실도 비포랑 애프터 먼저 보실게요. 네, 비포 애프터 보시면 실마리를 우리가 무엇을 정하면 화장실 공사 범위를 좀 편하게 정할 수 있을까요? 화장실의 실마리는 바로 욕조입니다. 각 공간에서 이제 실마리를 정하시기로 했는데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알아채셨을 것 같은데 이 실마리는 보통 무엇으로 정하면 좋냐면 각 공간에서 가장 큰 물건을 고르시면 돼요. 화장실에서는 욕조가 가장 큰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먼저 이 욕조를 하실지 마실지 결정을 하시고 지금 여기는 이렇게 했는데요. 만약에 욕조를 안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 욕조 공간은 이제 샤워 공간이 되는 거고 샤워 공간이 된다고 하면은 여기에는 이제 샤워 칸막이가 생기게 되는 거고 샤워 칸막이를 넣게 되면은 이 샤워 칸막이를 뭐 전체 조적으로 할지 아니면 반조적으로 할지 전체 유리로 할지 결정이 되는 거고 또 이제 유리로 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 유리의 자재를 뭐 모루 유리로 할지 일반 투명으로 할지 브론즈 유리로 할지 이렇게 차근차근 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욕조를 먼저 정하시고 샤워 파티션까지도 정하시고 나머지 이제 디자인적 요소 뭐 타일 크기는 300에 600 하실지 600에 600 하실지 600에 1200까지도 하실지 아니면 그냥 덧방을 하실지 결정하시면 되시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환풍기는 휴젠트를 할지 일반 환풍기를 하실지 아니면 이런 세면기나 도기는 어떤 걸 하실지 수건장은 슬라이드장을 하실지 플랫 미스장을 하실지 결정하시면은 좀 화장실 공사 범위를 정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각 공간에서 이제 공사 범위를 정하실 때 어떤 순서로 정하시면 좋은지 각 실마리 포인트를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구독자님들께서 이제 인테리어 계획을 세우셨을 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이제 인테리어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최대 2천만 원까지 아낄 수 있는지 또 정리해 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면 도움이 됐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좀 마무리하면서 좀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이렇게 촬영을 협조해 주신 저희 고객님께 첫 번째로 감사 인사 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여러 업체들 10군데를 넘게 좀 상담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디자인 세로를 믿고 이렇게 인테리어를 맡겨주셔서 좀 고객님께 2번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 현장을 저희 혼자 꾸미는 게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다 같이 고생해서 이제 이 현장이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고생한 저희 설계팀, 현장팀, 그리고 소장님께 좀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 현장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협력업체들이 이 현장에 투입하게 됐어요. 이 협력업체들도 좀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촬영을 도와주신 PD님께도 감사함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영상만 보고 이제 나가시면 다시 디자인 세로를 찾아오시기 힘드세요. 이제 앞으로는 저희가 이런 인테리어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가구나 가전을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지 그런 일상생활 꿀팁도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구독과 좋아요 눌러 놓으시면은 다시 좀 편하게 채널에 오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 채널은 아직 작아가지고 이 영상만 보시고 나가시면 아마 다시 찾아오시기 힘드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